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유럽 월드컵 예선 경기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아시아 월드컵 예선 경기들로 공유를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유럽 월드컵 예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북중미나 이런 남미 그런 월드컵 예선 경기들도 있는데 거기는 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북중미는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팀들이 조금 유리하긴 한데 배당이 좀 낮게 측정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유럽 경기들로만 구성을 했고요.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 대 터키의 경기고요. 배당의 사용률은 국내에선 승 쪽, 해외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순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포르투갈은 A조에서 2위, 어, 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터키는 지주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포르투갈이 이 배당의 사용률 국내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인데 포르투갈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는데 저는 터키가 보여주는 그런 유럽 뭐 유로에서는 않았었던 모습이긴 하지만 이 월드컵 예선 때 경기들이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예정자들도 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포르투갈의 경기력도 뭐 터키 상대로 압도적이다라는 느낌은 좀 없는 것 같고 터키가 뭐 이런 조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활동량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압박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이 결장 예정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터키가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포르투갈에게 지금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공격진이 화력이 저는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서 지금 터키 압박에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배인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포르투갈의 공격에서의 화력이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을 만큼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결장 예정자의 부분들 그리고 터키의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터키가 수비에서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포르투갈 상대로 좀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0대 0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라서 저는 역배지만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핸디캡 패배, 터키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웨일스 대 오스트리아의 경기고요. 배당에서 확률은 국내선 승부 쪽, 해외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도 지금 F조에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승점이 3위 이스라엘과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 편이라서 오스트리아도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들도 있는 팀이라고 봅니다. 다만 웨일스와 비교했었을 때 웨일스가 일단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라서 오스트리아 상대로 전력적으로도 좀 앞서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웨일스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되긴 했죠. 그래도 지금 오스트리아의 수비가 측면에 대한 공간들은 저는 있는 팀이라고 봐서 상성적으로 봤었을 때 이 경기는 좀 웨일스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일스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오스트리아의 경기력이라든지 아니면 오스트리아가 수비적으로 좀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더라도 웨일스 역시 좀 공격에서의 확실한 타겟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웨일스의 전력 자체도 사실은 좀 높은 편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이 두 팀의 전력을 봤었을 때 웨일스가 근소하게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의 경기를 생각을 하고
같기도 하고 말씀드렸듯이 웨일스의 확실한 타겟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기더라도 웨일스의 1점 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스웨덴 대 체코의 경기고요. 배당에서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B조에서 2위 준수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같은 조였던 팀들이 비교적 약체들이 많긴 했지만 좋은 승점을 벌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2조에서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벨기에나 뭐 웨일즈가 약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스웨덴과 비교했었을 때는 경기력에서의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체코는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이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웨덴과의 비교했었을 때 중원 싸움에서도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스웨덴의 이 모습들은 어쨌든 뭐 세트피스나 뭐 엘랑가가 이 스웨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맨유 때 보여줬었던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엘랑가까지 투입된 스웨덴이라면 이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저는 좀 이 경기 배당이 2점대가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웨덴의 승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번은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오버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경기이긴 한데 이 엘랑가가 들어오고 나서의 스웨덴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체코가 말씀드렸듯이 공격을 만드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오버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언오버를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는 경기고요. 그래도 가져간다면 그래도 이 두 팀의 이 경기력 차이가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언더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저득점의 경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스웨덴이 어, 이 엘랑가가 어쨌든 뭐 들어오고 나서의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국가대표에서의 보여준 모습들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좀 스웨덴이 큰 점수차까지 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승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탈리아 대 북마케도니아의 경기고요. 배당의 사용 확률은 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위, C조 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북마케도니아는 이제 J조에서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유로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이 월드컵 예선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었고 이변도 좀 많이 나왔었죠. 반대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조편성 자체가 조금은 좋은 부분들이 좀 조편성 자체가 좀 수월하게 된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2위에 위치하면서 좋은 부분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근데 북마케도니아가 수비적으로는 좀 끈끈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도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의 홈에서의 경기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탈리아가 어쨌든 유로에서 우승을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 점을 봤었을 때는 이탈리아가 좀 대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고민이 돼요. 북마케도니아가 분명히 원정에서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탈리아가 그것을 뚫어내냐 못 뚫어내냐의 싸움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탈리아의 이 모습들이 이 월드컵 예선 사실은 이탈리아는 이런 월드컵 예선과 같은 그런 경기들보다는 이 토너먼트에서 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모습이라면 충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에서의 경기니만큼 저는 이탈리아의 좀 대승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탈리아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 경기는 좀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도 대승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탈리아의 2점 차 이상의 승리, 핸디캡 마이너스 1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탈리아 핸디캡 승, 이탈리아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포르투갈의 언더, 2번은 웨일스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스웨덴의 승, 마지막 4번은 이탈리아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한 개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베팅 내용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웨덴의 승, 두 번째는 이탈리아의 핸디캡 승, 세 번째는 포르투갈의 언더를 가져가 봤고 5.2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도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 또 주말에 있는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